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한의학 박사 이현숙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갱년기 증상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그리고 관리가 필요한 증상들과 관리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불면증에 대해 알아볼게요. 보통 불면 증상이 오면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관련 클리닉이나 병원을 찾게 되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이 불면 자체가 아니라 갱년기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별도의 맞춤형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어르신 불면의 대부분이 갱년기에 시작되는 것을 주시해 보세요. 대부분 갱년기 여성들이 수면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친구들이나 이웃 언니들 다 잠을 잘 못 잔다고 하니까 갱년기가 되면 다 그런 것이라고 치부하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면이 고착화 되면 노인성 불면으로 연결이 되면서 치료가 더욱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면은 노화를 촉진하고 다른 갱년기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액 고갈이나 신는 부족이 폐경의 상태이며 이를 보강하는 것이 갱년기 치료의 주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몸을 재생시키는 수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밤이 찬란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고 중년이 되면서 업무량과 책임이 늘어난 상태에서 자칫 밤 시간을 소모해버리거나 매체나 핸드폰, TV 등의 유혹으로 인해서 아까운 밤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밤에 누워서 침대에서 휴대폰 보시다가 2~3시간 훌쩍 넘어간 경험 누구나 있으시죠? 얼마나 재미있는 게 많습니까? 저도 정말 보고 싶은 게 많이 있지만 꾹 참고 핸드폰을 던져주고 침대로 들어갑니다. 밤에 그렇게 매체에 노출되다 보면 정작 자야 할 시간을 놓치게 되고 얕은 수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에 재생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대를 당연히 놓치게 되겠죠. 보통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밤 10시에서 2시 사이에 자야 키가 큰다고들 하잖아요. 그만큼 그 시간대에 나오는 호르몬의 분비가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갱년기 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대는 지방을 분해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성장 호르몬 등 재생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시간대에 잠을 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잠자리를 준비할 때 빛을 차단해서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도록 하는 것 다 알고 계시죠? 특히 핸드폰이나 전자기기 등은 침실에 가져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20~30대에는 새벽 2시, 3시 이후에 잠이 들고 몇 시간 안 자도 피로가 회복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지만 갱년기가 되면 이미 면역 저하 상태이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잠이 드는 시간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해서 인체는 24시간 주기에 따른 생체 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수면 각성 주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적절한 시간에 자지 않으면 생체 시계가 어긋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수면의 구조로 보면 이상적인 수면 시간대에 자면 렘 수면과 깊은 수면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불규칙하게 수면하거나 너무 늦게 수면에 드는 경우에는 이 단계가 고르게 분포되지 않아서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을 자는 것이 수면의 질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졌을 때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 교감 항진으로 인해서 체력 소모를 많이 하게 되면서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수면 부족으로 인한 혈압과 당뇨, 심장병 등이 올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미 수면 패턴이 무너졌거나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경우에 바로 잠드는 시간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먼저 조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시 전후로 조금씩 당겨서 일어나는 것을 일정하게 연습하다 보면 밤에 잠자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자는데 수면제 도움을 받으면 안 되는지
너무 힘들어요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물론 많이 힘들 때는 일시적으로 도움을 받는 거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 등을 먼저 사용하면 의존성이 생기기 쉽습니다. 낮 시간에 우울이나 무기력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 갱년기에 다른 증상들이 악화가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불면증으로 시작했다가 다양한 복합적인 증상들이 쏟아져 나오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45세 이후의 불면은 갱년기 영향인지 아닌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갱년기에 다른 증상들이 결합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그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노인성 불면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40, 50대에 나타나는 불면은 반드시 뿌리를 뽑도록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0대로 넘어가는 경우에 이 불면의 치료 효과는 확연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불면은 신음 보강, 심기능 강화, 이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뇌파를 안정시키는 등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약이나 침, 뜸, 약침요법, 뇌파 훈련 등으로 개선이 가능합니다만 반드시 전문가의 검사와 처방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개개인은 사실 불면의 명확한 원인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하에 본인에게 맞는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수면은 뇌의 문제가 함께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파트인데요. 따라서 인지행동요법도 중요합니다. 이 평소 인지행동요법을 잘 익혀서 적용하게 되면 수면의 질이 올라가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생각 전환하기입니다. 불면 환자들을 보면 자야 하는데, 자야 되는데, 잘 자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뇌가 더 긴장되고 그로 인해서 더 잠드는 것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자, 생각의 전환. 안 자도 돼, 쉬면 돼 라고 과감하게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쉬면 된다라는 것은 실제 수면 실험에서 밤에 생각을 하지 않고 쉬었을 때 체력의 70%가 회복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2시간 잔 환자에게 당신은 6시간 잤어요 라고 말을 하고 6시간 정도 잔 사람에게 당신 어제 2시간밖에 못 잤어요 라고 말한 후에 그들의 하루를 살펴보았습니다. 2시간 잤지만 6시간을 푹 잤다고 들었던 실험군은 아주 개운한 상태로 하루를 보냈고 푹 자고도 2시간밖에 못 잤다고 들은 실험군은 하루 종일 하품에 피로를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심리적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불면에 있어서 극복해야 할 부분은 단순히 수면 시간을 늘리는 것을 넘어서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하루를 마무리하고 침대에 누웠을 때 하루에 감사한 일들을 한 3가지 정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에 감사하고 가족이 모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것에 감사하고 이렇게 푹신한 침대에 누워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는 부교감 신경 쪽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수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힘 빼기 명상을 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제가 하는 방법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하나 잘게 나눠서 의식적으로 힘을 빼는 것입니다. 밤에 주무시기 전에 꼭 한번 해보실 것을 권하는데요. 살짝 옆으로 누워서 심장이 있는 쪽을 아래로 해서 누운 상태에서 머리카락에 힘 빼고 이마에 힘 빼고 눈썹, 코, 입, 목, 어깨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잘게 하나하나 의식적으로 힘이 빠져나가는 의식을 하면 몸이 침대로 훅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때 어떤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는데요. 이 생각을 내버려 두고 다시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 반복을 하게 되면 몸이 굉장히 이완되면서 쉽게 잠에 들 수가 있습니다. 낮 시간대에도 이 힘 빼기 훈련은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자꾸 몸을 이완시키고 편안해지는 훈련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생각을 따라가거나 펼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잠이 오지 않으면 밤새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데요. 이런 생각들은 뇌파를 더 활동파로 바꾸기 때문에 더 잠이 오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생각은 무심히 물끄러미 제3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생각에는 집중하지 말고 펼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대로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힘 빼기 훈련을 하거나 호흡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3대 5 호흡을 추천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낮 시간대에는 3대 3 호흡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밤에는 부교감 쪽으로 이제 신경을 전환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잠을 못 자는 분들은 대부분 긴장되어 있고 이 기가 상기되어 있기 때문에 횡격막을 편안하게 눌러준다는 생각으로 호흡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 둘, 셋. 콧구멍으로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5에 나누어서 5번 정도 내쉬면서 횡격막을 밀어내린다는 느낌으로 호흡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다가 깼을 때 시계 보지 말기가 있습니다. 저는 새벽 3시 15분에 항상 깼던 사람입니다. 제가 몰랐는데 아이를 키우는 육아 과정에서 항상 일어나면 시계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갱년기 불면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건데요. 시계를 보게 되면 이 뇌에 그 각성 시간이 입력이 됩니다. 우리 뇌는 정말 정밀한 컴퓨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스스로 입력시키는 부분이 수면 주기를 계속 방해한다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질 좋은 수면을 원하신다면 자다가 깼을 때 좀 무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시고, 물 마시고 싶으면 그냥 물 마시고, 다시 쉰다라고 생각하시고 누워서 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 알람 시간을 꼭 맞춰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밥 해야 되는데, 아침에 남편 출근 도와야 되는데 라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무시면 자꾸 깨서 시계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 기상 시간을 알람을 해두고 그냥 알람이 울기 전까지는 마음을 푹 내려놓고 쉬시는 걸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또 잠드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갱년기가 되면 이 생체 시계에 굉장히 민감해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0시에서 11시 사이가 가장 좋고요. 12시에 다가갈수록 교감이 항진되고 깊은 잠을 자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각종 호르몬의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꼭 잠자리에 드시도록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력적인 소모로 인해서 잠에 더 집착하고 매달리게 되면서 불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드시 체력적인 강화를 같이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갱년기에서 중요한 불면에 대해서 살펴보고 불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불면으로 힘든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